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힘들이 확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증에 의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세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사람을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와 지방경찰청장이 모사를 꾀한 것입니다. 절대 국가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됐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의 위험한 정권이었습니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며 자기 사람 시장 자리에 앉힌 사명치함도 모자라 있는 죄는 감춰주고 덮어줘서 심지어 부시장 자리까지 가게 만든 정권입니다. 유재수 감찰 유마, 썩은 부패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까지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못하겠다는 여당,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십시오. 국정조사라도 모자라 특검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모령치 중의 모령치입니다.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굴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 유죄,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설치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낼 끔찍한 미래를 지금 벌써 현 정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종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올해 들어서만 13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이 정권도 마지못해 인정했듯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된 지 오래이며 북한의 위협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영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대한민국을 향해 보란듯 해안포 사격을 강행해 우리 서해 바다를 안보 위협으로 몰아넣은 북한입니다. 한 아세안 회의 초청장은 거저 차버리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그런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대형 방산포를 30초 간격으로 연발하며 위협했습니다. 날로 막강해지는 북한의 공격 능력을 두고도 지소미아 파기로 동맹까지 파괴하려고 했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무책임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만족을 했다며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이 보내라고 하면 순순히 보내고 뒤로 초청장 몰래 보내서 이벤트나 그거라는 정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분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유감 표명이 이례적이라는 분석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분명 이 정권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을 이기기 위한 지렛대다. 북한을 견우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북핵폐기라는 대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북한의 전략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야말로 외교안보를 선거용, 지지율 만회용으로 써먹는 정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합의표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즉각 경질하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을 결단해 주십시오. 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라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전보고한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던 경찰이 하루 만에 울산시장실 압수수색 한 달 전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 진행 상황까지 찍어갔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명도 수사 개입도 안 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제보 입적도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기획 개입 관련된 모든 자들은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한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을 이거야말로 이례적으로 99페이지나 작성해서 수사에 검찰 수사에 문제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당시에 그 청와대 하명 문건을 확보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라고 당시 검찰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이 부정선거권도 그렇고 조국, 유재수, 황운하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전거리 홍보 소재권이다 싶으면 대통령이 수시로 나서고 국민과의 대화 논언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또 온갖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 국민을 속이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입을 굳게 닫고 드릴 말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법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위헌선거, 불법선거, 무효선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현 중3선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목을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대입 정시 비율 50% 이상의 그 법안을 당면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을 뒤따라하면서 이 공정이라는 말을 내세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아수라장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배분할 방법이 없어졌다, 정시를 늘리거나 학종의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이 변경안 발표하기 전부터 강남 8학군 인근 아파트 가격 들썩이고 있고, 외고 자사고 없애겠다고 하는데 외고 자사고에 쏠림 조짐이 나타나고 부경수 위주의 사교육 시장 커진다라고 전망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이
아수라 현장, 이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 당이 제시한 이 교육 비전, 이거를 참고해서 정책 전환을 이제라도 하기 바랍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혼란은 교육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혼란과 분노, 좌절의 아우성입니다. 잡으려는 집값은 못 잡고 서울, 강남 집값 올려서 서민들 좌절감, 분노 키우고 있고, 이 부동산 세금 잔뜩 올려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등골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 보고 국민들은 참 충격, 좌절, 분노,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강남 4구, 저희 마을농성 지역의 편법증여,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이게 전체 거래 건수 중에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얘기하는 집값 잡겠다, 투기와의 전쟁 완전히 실패하고, 돈 가진 자들이 편법 증여만 그동안 부추기고 도와줘 왔던 셈입니다. 이런 시장 역행의 부동산 정책 소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제발 시장 친화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강남 부자들, 강남 좌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 경찰청 또 유대수 사건과 관련된 그 부산시 우리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입니다. 먼저 그 울산시장 선거 관련 대표님 정책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청와대, 민주당, 경찰 이 세 기관이 총동원되어서 개입한 선거 조작 관건 선거 아닌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배건우 당시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반부기비서관, 또 경찰청은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 지금 아직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허경열 수사국장, 당시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라인, 또한 배건우 민정비서관 그 위의 조국 당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면탈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건우 민정비서관은 지금 양심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진짜 사의 의미가 뭔지 양심스러웠다고 청와대가 꽉 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박형철 비서관은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은 9차례나 청와대에 선거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배건우 민정비서관은 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또한 김태우 전 홍익제보자는 조국과 황운하가 짜고 수사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 신설이 됐다고 하면
조국 사태, 울산 선거개 조작 사건, 유해수 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에 올라왔겠습니까? 공수처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온 국민들이 이제 그 공수처의 실체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상당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권의 경찰로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많이 되겠는가? 경찰도 이번 황운하 울산 선거 공작 게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당시에 GI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양심 고백을 하고 다시는 정권의 신현으로서를 하지 않겠다는 기구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행안위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울산 선거 유해수 사건 또 국정감사 위정 문제 계속 주시하면서 파헤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준 의원님. 예. 북한이 어제 오후 3시경 3분경 오후 5시 3분경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미사일로 말하면 지난 10월 3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28일 만에 또 강력한 이런 발사체를 또 발사한 겁니다. 지난 5일 전인 지난 23일에는 김정은의 지적 지시하에 서해 창녕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년에만 13번째입니다.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 DLG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각종 신형 발사체들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세안 특별 정상이 마지막 날인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동반비전 선언에서도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 자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만 하고 연일 도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녕 북한이 우리 군 동수권자를 살문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그들의 그런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정말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마치 미사일 발사 면허도 받은 듯이 도발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문영희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정영 안보실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정영 실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국민이 납득하게끔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엊그제 지역에서 휴가를 나온 말년휴가를 나온 병사를 봤습니다. 최전방 수색대 적적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상경계가 요구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였습니다. 거기서도 업무 일과 후에 핸드폰을 왜 하느냐 했더니 그런다고 합니다. 비상근무 하느냐? 없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연속적인 도발에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 너무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로 서해 동해에서 바로 어선을 통한 소위 말해 선호를 가장한 노크 체크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북한의 지금 우리 기무사 담장이 뚫리고 우리 또 이함대 무기고 주변에 수상하자가 어선을 걸고 지나갔어도 아직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의원님. 어제 산중이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날치 폭거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여야는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를 열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자 법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11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 정신에 맞춰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많아서 보다 심도 높은 추가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제로페이 법안은 야당 한국당이 이미 여러 차례 국감과 상임위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보완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미 실시 정부가 법률안도 제정하기 전에 다른 그 편법을 동원해서 이거 실시를 한 법안입니다.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차후에 국회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하는 참으로 정부의 미천을 빗자리 없는 정책을 집행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그 법안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한국당 소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주당의 홍일학 소위원장은 이 문제 많은 제로페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한국당 소위 그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눈이 여러 가지 이 법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 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제1야당 한국당 소위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나치기를 대낮에 벌인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날치기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능 연습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날치기된 제로페이 법안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전체에서 상임정지에서도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위 법안 소위에서 날치기한 모든 이로 인한 모든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순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비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오늘 미국 회담에 대한 우리 당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회담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 일정에 국내성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명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국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요구를 너무나 당면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정치 일정뿐만 아니라 미국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문명을 다룬 회담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회담하고, 우리 정부는 그 회담장 밖에서 뭉클이 앉아있고 물이나 떠다 나가고, 이런 회담 모습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만 다뤄야 되고, 한반도 문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이런 회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카이로 회담처럼 또 왜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정부 알려놓은 회담한 것처럼 우리 넘어가서 노는 자체에 대해서 신 같은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겠고 미국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성찰하고 또 살펴봐야 될 점이 많다. 이러면서 미국과 북한 회담이 국민적 실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경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무슨 가지고 적대적으로 이기감에 대해서 개탄을 들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통일부 차관이 교섭문화를 추구한다 그래요. 북한은 어제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초대형 광각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교섭문화에 통일부 차관을 출근시키겠습니다. 참 얼마나 부조화스럽습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섭문화에 가서 남북한 기능을 가졌고 애를 먹고 하는 모습 이걸 바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북한은 어제 16주 59분에 초대형 반사포 시험을 했습니다. 발사를 했습니다. 사거리 380km, 고도 97km. 이 고도 97km가 가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고도 97km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체제, 백도시 미사일 체계가 30km, 50km 정도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90km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 발사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연속 발사 시간을 단축해 가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는 17분 간격이었고 같은 무기치고 9월 11일은 19분 간격이었고 10월 31일에는 3분 간격이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어제는 30초만 연속 발사가 됐습니다. 이만큼 무기체계를 초대형 반각포의 무기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은 김정일 직전에 나서서 창동에서 해안포 사격을 운영하면서 남북한은 그 자율성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깨버려 다시 기정사실하기 위해서 다시 초대형 반사포를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이익과 남북한 합의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남북군 합의서에 대해서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도 즉각 회의조차를 알겠다 이런 공개 증거장을 군 통수권의 대통령이 보내야 됩니다. 한강을 위협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